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한국복음방송과 복음신문은 오늘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3부에 이어서 김선호 선생님을 모시고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평안히 잘 계셨어요? 예, 예. 네. 지난 3부 때 친일파에 대해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4부 때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전범 국가인 독일과 일본을 많이 비교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예. 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세계 전쟁이라고 하죠. 세계 전쟁의 주범 국가가 유럽에서는 독일이고 네. 우리 아시아에서는 일본이었습니다. 독일은 주변 여러 나라를 침공해서 아주 괴롭혔고 일본은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공해서 많은 괴로움을 줬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에도 독일은 참 1972년 12월 7일 날 당시 그 빌리 브란트 총리께서 네. 폴란드 국립묘지 위령탑을 방문했었을 때 비가 오는 날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네. 그 비를 철철 맞으면서 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피해를 준 국가들에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말로만 사죄하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사실이 밝혀지면, 전쟁 범죄에 대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사실 내용에 대해서 어느 나라가 되었건 확실하게 반성하고 사죄하고 보상과 배상을 철저하고 확실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 돈이 무려 배상 금액이 80조 원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일본은 같은 전범 국가이면서 독일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선 빌리 브란트처럼 무릎 꿇고 사죄한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네. 사죄와 반성은커녕 오히려 일본은 그때 우리나라가 니네 나라에 가서 뭐 도로도 깔아주고 철도도 내주고 무슨 발전소도 건설해 줬다. 오히려 우리는 니네 나라한테 시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협정 때 네. 모든 것으로 다 끝냈는데 네. 무슨 대법원 승소 판결이냐. 오히려 대법원 승소 판결을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고 아예 보상과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오히려 독도는 자기 땅이다, 일본 땅이다 하면서 망언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네. 네. 독일과는 아주 반대의 방향, 반대의 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네. 오늘 일본의 모습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선생님은 교육자시니까요. 네. 교육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두 나라 간에 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것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독일과 일본은 정반대이지 않는가 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독일에서는 실제로 그 전쟁 범죄가 세계 대전이 네. 독일이 만들어낸 전쟁 범죄다 이렇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교육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네. 실제로. 그리고 히틀러를 비판하는 교육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히틀러는 영웅이 아니다. 전쟁을 일으킨 전쟁 범죄자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독일에서는 전쟁과 관련된 전쟁 장소라고 그럴까요? 네. 전쟁터 장소라고 전쟁터. 그럴까? 네. 그런 장소. 예를 들면 유태인을 이렇게 가스실에 이렇게 넣어서 죽였던 그런 건축물, 네네. 그런 곳을 이렇게 부셔버리지 않고 없애버리지 네. 않고 보존한 상태에서 네.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앞으로는 이런 역사가 없어야 한다.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주변 국가와 같이 역사를 같이 연구하면서 서로 국가와 국가 간에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갈등을 줄이고 좁혀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1992년도에는 유럽 13개 국가가, 그야말로 유럽은 모든 국가가 모여서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유럽 공동 역사 교과서를 출판했다고 그럽니다. 그 출판된 출판물을 이탈리아나 몇몇 나라에서는 교과서로 채택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일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을 괴롭혀서 죄송하다 하는 사죄는커녕 네. 시혜를 베풀었다고 가르치고 있고, 네. 전쟁 흔적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흔적을 지우기에 급급하고 있고, 또 전쟁
그 히틀러와 같은 사람을 전쟁 영웅으로 거기서는 영웅으로 취급하지 않고 범죄자로 취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그랬는데 일본에서는 전쟁 영웅으로 만들어 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일본 신사에 합사해 가지고 참배를 하는 관료들이 참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과는 정반대죠. 그리고 자유의대에 만족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헌법 평화헌법 구조를 개정해 가지고 전쟁 헌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책동에 지금 책동을 하면서 혈안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독일과는 정반대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천멸패한 국가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 2번이나 고통을 당했는데 또 다른 3번째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정신 차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너무 통탄스러운 일이에요. 그거는. 자, 그 독일은 이제 이렇게 반성과 또 배상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독일에 침공을 당했던 프랑스의 경우 보니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세계 전쟁 종전 후에 나치 독일에 협력한 사람들을 매우 엄중하게 다스렸다고 해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아마 대개 이제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나치 독일과 협력한 부역자를 굉장히 엄중하게 다스렸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프랑스가 독일의 점령하에 있었던 기간은 딱 4년이라고 그럽니다. 1940년 6월부터 1944년 8월까지 4년 동안 참 점령을 당했었는데 우리나라는 뭐 35년 이상을 식민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 4년 동안에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을 99만 명, 약 100만 명 가까이 체포했다고 그럽니다. 그 체포한 99만 명 중에 12만 명을 재판에 회부시켰다고 그럽니다. 12만 명이나. 그 12만 명 중에 12,000명을 감옥에 보냈다고 그럽니다. 12,000명을 감옥살이를 시켰고 그 중에 6,800명을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 사형 선고 내린 6,800명 중에 760명은 실제로 사형 집행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는 더 엄격했다고 그럽니다. 그 점령당한 4년 동안에 15일 이상 출판물을 출판한 언론사, 수십 개 많은 신문을 발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신문사를 폐간 조치하고 그 신문사의 재산을 전부 몰수해서 국유화를 시켰다고 그래요. 그런 중에 다 이렇게 폐간 조치당하고 몰수당했는데 딱 3개 신문사가 살아남았다고 그럽니다. 그 3개 신문사는 참 양심적으로 우리 프랑스가 이렇게 점령을 당하고 있는데 독일의 편을 들 수 없다 해가지고 양심적으로 신문을 그 발간을 중지하고 휴관한 신문사, 그 3개의 신문사만 살아남았다고 그럽니다. 1948년 9월 22일 날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공포를 하고 바로 그 다음 달에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소위 반민특위라고 그러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8년이면은 광복 바로 직후잖아요. 몇 년 뒤입니다. 몇 년 뒤.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까지 이제 그 정리하려고 그랬냐면은 일사늑약에 참여한 사람은 사형시키거나 무기징역 살해하겠다.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자기를 받은 사람, 공작, 후작, 차작, 남작 있잖아요. 자기를 받은 사람이거나 일본 국회에 들어간 사람, 우리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죠. 제국의회 의원이라고 그러네요. 우리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일본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무기징역을 살리거나 5년 이하의 징역을 줘야겠다. 또 재산 몰수는 물론이고 공민권 박탈도 물론이고 이렇게 실제 숙청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실제로는 감옥에 보내거나 형을 받은 사람이 1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느냐 하면은 친일파와 결탁한 이승만 정권에서 그야말로 방해 공작을 한 거예요. 반민특위를 방해 공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친일 세력들이 반민특위의
공격 습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라장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을 암살을 시켜버렸잖아요. 안두인가 누군가가 암살시켜버렸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1951년 2월 달에 반민특위가 폐지됩니다. 네. 반민특위가 폐지됨으로써 친일파 숙청이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어렵고 네. 혼란 전국을 이어가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처벌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고 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일본의 만행과 또 우리가 대처하지 못했던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참 통탄하고 마음 아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친일 잔재를 어떻게 청산해야 되고 또 남아있는 친일 잔재들이 어떻게 남아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남아있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답이다. 네. 그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